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밤잠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64세인데요. 요즘은 밤이 너무 길어요. 매일 새벽 3시쯤 되면 눈이 번쩍 뜨고 그 다음엔 아무리 애써도 다시 잠들 수가 없어요. 15년 넘게 수면제를 먹어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수면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만성적인 불면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4명 중 1명은 2년 이상 이런 증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7명 중 1명은 수면제를 1년 이상 드시고 계시죠.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고통스럽게 뒤척이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에요. 불면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몸의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나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어요.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한 잠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젊었을 때는 깊은 잠에 빠져서 아침까지 쭉 잘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시계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찍 졸리고 새벽에 일찍 깨게 되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는 위상전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수면 시간이 앞으로 당겨진다는 뜻입니다. 또 밤의 각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몸은 자려고 하는데 뇌는 깨어 있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는 걸 아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서 매일 밤 고생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생활 패턴을 조정해 나가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이제 불면증의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불면증은 사실 하나의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만들어내는 증상이에요. 첫 번째로 몸의 질병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관절이 아프면 자세를 바꿀 때마다 아파서 깨게 되죠.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해도 잠들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은퇴 후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 외로움과 상실감이 밤마다 더 크게 느껴지죠.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고혈압약 중에는 잠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도 각성 효과가 있어요. 감기약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민감하신 분들께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장애 자체입니다. 코골이와 무호흡증이 있으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다리가 저리거나 움직이고 싶은 충동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 하지불안 증후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으로 불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요즘 의학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정받는 방법이 바로 수면 습관 개선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잠과 관련된 생각과 행동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침실은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마세요.
정말 졸릴 때만 침대에 누우시고 20분 정도 누워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다른 곳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릴 때 침대로 가세요. 두 번째, 침대에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8시간씩 누워 있으면서 실제로는 5시간만 자신다면 침대에 있는 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엔 좀 피곤하시겠지만 점차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깊게 주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수면 환경을 정리하는 겁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시고 저녁 운동은 피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20도 내외 정도가 적당해요. 네 번째,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익히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 발끝부터 머리까지 차례로 힘을 빼는 근육 이완법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잠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거예요. 오늘도 못 잘 것 같다. 내일 피곤할 텐데 라는 생각들이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한두 번 못 자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론적인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보세요. 밤에 잠들 시간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쬐세요. 커튼을 활짝 열고 가능하면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받으시면 생체시계가 정상화됩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운동도 중요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보다도 근력 운동이 수면의 질을 더 좋게 만든다고 해요. 주 3회 정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독서나 조용한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을 하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도 신경 써주세요.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고 너무 맵거나 짜지 않게 드세요. 잠들기 전에 배가 고프시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방법들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면제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면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와 판단 아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비교적 안전한 약물도 있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겪는 불면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고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병행될 때 효과도 오래갑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불면이 단지 나이 탓이라며 넘기지 마세요. 이 채널에서 소개한 습관들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해를 조금 더 쬐고 자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진 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면과 함께 찾아오는 노년기 우울에 대해 다뤄볼게요. 마음 건강까지 함께 챙겨드리는 노블라이프는 혼자 계시지 않도록 늘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밤은 꼭 편안한 잠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